볼까요? 사실 가족 관계에서는요, 부부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을 거고 형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각각을 소개해 볼 건데요. 자, 우선 부부 윤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부라고 불리는 것은요,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런데요, 이 부부됨의 윤리에서 우리가 전통 윤리 속에서 음양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양론은요, 이번 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친구관계의 권면이라는 것을 선생님 강조해 줬었죠. 이번 5강에서는요, 음양론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유교 가치관에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음양의 조화가 필요하죠. 따라서 음양론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만물이 형성되는다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요, 음양의 조화로 생성되고 발전하여 나아갑니다. 그럼 음이 뭐고 양이 무엇일까요? 음과 양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은 어둠이고 양은 밝음입니다. 음은 땅을 의미하고 양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을 하늘이라고 적을게요. 음은 유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양은 강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 이 음과 양은요, 여성과 남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전통윤리 속에서 쓰이는데요. 음은 여성성의 상징이고요. 양은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여성은 유순한 성격을, 남성은 강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통사회에서는 구분을 그렇게 해서 썼죠. 여성과 남성은 각각 음과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음양의 조화가 없으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것이 유교적 가치관에서의 음양론입니다. 따라서 음양의 조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남과 여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해서 적을게요. 차별이 아니라 뭐가 위계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차별이 아니라 남녀 관계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전통윤리 속에서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 속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요, 이 위계서열로 구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높다. 하지만 음양론에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위계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전통윤리 속에서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는 음양론입니다. 자, 그러면요, 부모됨의 윤리를 한번 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가족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하면 우리가 사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워야 하고, 즉 따뜻한 애정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자, 부모의 경우는요, 자녀에게 자애의 덕, 따뜻한 사랑입니다. 을 베풀어야 하고요. 또 자녀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녀가 나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효도의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효도의 내용은 우리가 6강에서 너무 자세히 배워요. 어디가 효도의 시작이고 어느 것이 효도의 완성인지 이런 건 6강에서 자세히 배우니까요.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선생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오륜이라고 불리는, 자, 선생님 이것도 강조할게요. 오륜.
5가지 인간관계의 윤리에서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죠. 부자, 유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친애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유친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만을 하는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개념입니다. 쌍무적이고 호혜적 개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볼까요? 쌍방향으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즉 자녀의 일방적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서로에게 혜택을 베푸는, 서로에게 은혜를 서로에게 혜택을 베푸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쌍방향적이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륜에서 부부관계는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그것도 정리할까요? 여기서 미리 정리합시다. 오륜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부부유별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때 부부유별에서 이 별자를 차별로 독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륜도 역시 유교적 가치관에서 음양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부유별도 차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뜻으로 독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형제관계와 윤리를 한번 볼까요? 3번째, 형제관계와 윤리. 자, 우리 형제관계에 대해서 전통윤리 속에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동기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동기간이라고 할 때 이 동은요, 같을 동자고요. 이때 기운이 기운기자인데요.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물려받고 태어난 사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사이입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수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수평적 관계인데요. 다시 말하면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직적이면서 동시에 수평적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같은 기운을 물려받고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 이 형제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형우제공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우제공. 형우제공이라는 한자는요, 형은 벗을 대하듯이, 버두자죠. 형은 동생을 벗을 대하듯이 대하여야 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은 동생을 벗으로써, 아우는 동생은 형을 공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형우제공이라 하고요. 또 이들의 관계를 표현한 다른 말 중에 수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서로 우애의 감정과 공경의 감정을 서로 나눠야 되는 사이지만 이 결혼한 후에는요, 서로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수족지라고 불러요. 자, 이 형제관계에서 서로 우애에 있는 것이, 우애를 보이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요, 효도의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